월급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먼저 조급해지시죠. 이번 달은 좀 남겠지 했는데 카드값이 먼저 빠지고 대출이 빠지고 애들 비용이 빠지고 통장은 다시 원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한 방을 찾습니다. 한 번에 바꿔줄 무언가를요.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게 QLD, TQQQ 같은 글자입니다. 짧고 강하고 왠지 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이 두 글자를 기회로 쓰는 사람, 공포로 쓰는 사람, 둘 다 같은 걸 보는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돈을 두고 싸우는 시대입니다. 누가 더 좋은 나라냐, 누가 더 큰 기업이냐,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도망가고, 돈이 어디에 숨어서 불어나고, 돈이 어디에 갇혀서 녹아내리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조용히 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벌어놓은 시간이 얇아지는 느낌.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숫자보다 체감이 더 잔인합니다. 뉴스에 3%라고 떠도 장바구니는 3%가 아닙니다. 학원비, 의료비, 돌봄비, 전월세, 이건 체감이 훨씬 큽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비싼 전자제품이나 고급 제품은 효율이 좋아져서 가격이 눌립니다. 그런데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지출이 더 빠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도, 내가 더 절약해도 뭔가 계속 뒤로 밀리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돈은 본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곳으로, 표준이 있는 곳으로, 확장이 가능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본능의 종착지가 AI 쪽으로 계속 몰립니다. 단순히 유행이라서가 아닙니다. AI는 인류가 만들어 놓은 비효율을 줄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비효율이 줄면 비용이 줄고, 비용이 줄면 기업 이익이 늘고, 기업 이익이 늘면 주가가 움직입니다. 결국 돈은 AI로 가는 게 아니라 생산성으로 갑니다. AI는 그 생산성의 엔진입니다. 돈이 AI로 몰릴 때 다음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가져가느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단일 종목을 찍고 싶어집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름이 떠오르죠.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AI는 학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습이 끝나면 추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추론이 시작되면 현장 적용이 시작됩니다. 현장 적용이 시작되면 시뮬레이션이 늘어나고 엣지 컴퓨팅이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가 더 늘어납니다. 결국 AI의 성장은 한 회사의 실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매출로 번집니다. 반도체, 네트워크, 메모리, 전력, 냉각,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보안, 광고, 클라우드, 이 모든 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좋은 기업을 골라도 실패합니다. 기업을 못 골라서가 아닙니다. 흔들림을 못 견뎌서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성장 구간에서는 사람의 본능이 수익률을 망가뜨립니다. 오르면 더 오를까봐 불안해서 먼저 팔고, 내리면 손실 확정이 싫어서 못 팔고 결국 가장 나쁜 순간에 버튼을 누릅니다. 이게 성향 효과입니다. 머리는 아는데 손이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QLD, TQQQ가 등장합니다. 이건 단일 종목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무대 자체를 들고 가는 방식입니다. 나스닥100은 AI 시대의 핵심 기업들이 밀집한 전장입니다. 누가 1등이 될지 매번 바뀌어도 무대의 크기가 커지면 그 안에 있는 승자들이 지수를 끌고 갑니다. QLD는 나스닥100의 2배 레버리지입니다. TQQQ는 나스닥100의 3배 레버리지입니다. 이 두 개는 잘 쓰면 속도를 만들고 잘못 쓰면 충돌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QLD, TQQQ를 돈의 전쟁에서 무기로 쓰는 방법, 그리고 절대로 사고로 바꾸지 않는 방법입니다. 먼저 아주 냉정한 진실부터 말씀드립니다. QLD, TQQQ는 변동성이 큽니다.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빠르게 무너져 보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박아야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반토막은 가능하다.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시작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인정하고 들어가면 반토막은 공포가 아니라 시나리오가 됩니다. 시나리오가 되면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되면 행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를 짚겠습니다. QLD, TQQQ를 볼 때 수익률만 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력입니다. 생존력은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현금, 그리고 규칙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조정이 기회가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규칙이 없으면 공포가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엔진, 가속, 브레이크. 엔진은 QLD, 가속은 TQQQ, 브레이크는 현금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가속하면 그건 투자 아니라 사고입니다. 이제 비중을 구체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세 가지 모델 중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중간에 자꾸 바꾸면 망합니다. 첫째, 공격적이지만 생존을 우선하는 모델. QLD 60, TQQQ 20, 현금 20. 둘째, 더 공격적인 모델. QLD 50, TQQQ 30, 현금 20. 셋째, 극공격 모델. QLD 40, TQQQ 40, 현금 20. 현금을 20으로 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폭락은 반드시 옵니다. 시점만 다를 뿐입니다. 폭락 때 현금이 없으면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대로 현금이 있으면 폭락은 계좌를 부수는 게 아니라 평균 단가를 낮추는 이벤트가 됩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이제 매수 규칙입니다. 규칙은 간단해야 지켜집니다. 너무 정교하면 감정이 이깁니다. 그래서 딱 세 줄만 잡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적립은 QLD로 고정합니다. 두 번째, 추가 매수는 하락 구간에만 TQQQ 비중을 늘립니다. 세 번째, 비중이 커지면 잘라서 현금을 다시 채웁니다. 여기서 월급 기반으로 케이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예시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비율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케이스 1, 매달 50만원 투자 가능. 기본 적립 35만원은 QLD로 고정. 나머지 15만원은 현금으로 쌓습니다. 현금이 100만원이 모이면 그때부터 하락 구간에만 TQQQ를 섞습니다. 케이스 2, 매달 100만원 투자 가능. 기본 적립 60만원은 QLD로 고정. 현금 20만원을 쌓습니다. 나머지 20만원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인데 원칙은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QLD, 조정 때는 TQQQ. 즉, 평소엔 QLD 80만원, 현금 20만원. 조정이 오면 QLD 60만원, TQQQ 20만원, 현금 20만원. 케이스 3, 매달 200만원 투자 가능. 기본 적립 120만원은 QLD, 현금 40만원을 쌓습니다. 나머지 40만원은 조정 구간에서 TQQQ 비중을 늘리는 용도로 둡니다. 상승장에는 그 40만원도 QLD로 보내지 마십시오. 현금이 빨리 쌓여야 폭락 때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조정 구간을 정의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은 감으로 들어갑니다. 감으로 들어가면 항상 늦습니다. 기준은 단순하게 3단계로 잡습니다. 나스닥 100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 고점 대비 10% 하락. 2단계, 고점 대비 20% 하락. 3단계, 고점 대비 30% 하락. 여기서 매수 동작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는 QLD를 더 줍습니다. TQQQ는 소량만. 2단계부터 TQQQ 비중을 올립니다. 3단계에서는 TQQQ를 가장 크게 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려갈수록 공포가 커지고 내려갈수록 레버리지는 더 싸집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은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미리 비율로 강제합니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용 현금이 300만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90만원 집행, QLD 70만원, TQQQ 20만원. 2단계에서 90만원 집행, QLD 50만원, TQQQ 40만원. 3단계에서 120만원 집행, QLD 40만원, TQQQ 80만원. 이렇게 하면 평균 단가가 내려가고 반등 구간에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반등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현금 20을 남겨둔 겁니다. 남겨둔 현금은 추가 하락과 장기 횡보를 버티게 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디테일을 넣겠습니다. 하락이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래서 아예 룰을 더 추가합니다. 한 번에 다 쓰지 않습니다. 단계별로만 씁니다. 그리고 각 단계 안에서도 이틀, 3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1단계 90만원도 하루에 90만원이 아니라 45만원, 45만원으로 나눕니다. 2단계 90만원도 30만원, 30만원, 30만원으로 나눕니다. 3단계 120만원도 40만원, 40만원, 40만원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바닥을 맞추지 못해도 시스템이 평균을 잡아줍니다. 바닥을 맞추려는 순간부터 사람이 무너집니다. 시스템은 바닥을 맞추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구간을 먹습니다. 이제 리밸런싱입니다. 이걸 안 하면 QLD, TQQQ는 시간이 갈수록 위험해집니다. 상승장에서 TQQQ는 비중을 빨아먹습니다. 그 순간 계좌는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이 다음 폭락의 낙차를 키웁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리밸런싱 규칙을 아주 단순하게 잡겠습니다. 목표 비중에서 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되돌립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QLD 50, TQQQ 30, 현금 20인데 상승으로 TQQQ가 38이 되었다. 그러면 초과 팔 중에서 6만큼을 잘라서 현금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현금이 26이 되면 현금 6을 들고 다음 조정 때만 씁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 수익을 확정하면서도 다음 하락에 대비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걸 시장 분위기 좋을 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위기 좋을 때 사람은 절대로 팔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들고 가느냐? 이 질문이 꼭 나옵니다. 여기서 답은 기간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AI 투자 흐름이 구조적으로 꺾였는지. 둘째, 나스닥백의 핵심 기업들이 이익을 장기적으로 못 늘리는 구조로 바뀌었는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깨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QLD, TQQQ를 줄이고 현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주가가 흔들린다고 조건이 깨진 게 아닙니다. 조건은 산업의 흐름입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 시간을 사는 겁니다. 시간이 돈이 되는 구조가 유지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AI가 뜨거울 때 단일 종목을 섞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QLD, TQQQ 안에 이미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종목은 또 다른 게임을 시작합니다. 실적, 경쟁, 규제, 기술 대체, 이 모든 리스크가 한 기업에 집중됩니다. 반면 지수 기반 레버리지는 누가 뒤처져도 다른 승자가 자리를 메웁니다. 무대가 커지는 한 구성은 바뀌어도 합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지수 기반이 심리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락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횡보입니다. 폭락은 공포지만 폭락은 끝이 보입니다. 반면 횡보는 사람의 의지를 갉아먹습니다. 6개월, 1년, 2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시간. 그 시간에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때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횡보를 대비하는 룰이 필요합니다. 횡보에서는 기본 적립 QLD만 유지하고 TQQQ는 조정 단계에서만 추가합니다. 상승이 애매한 횡보 구간에서 TQQQ를 습관처럼 사면 계좌가 계속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시스템이 깨집니다. 그래서 TQQQ는 조건부로만 씁니다. 이게 디테일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꼭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대출을 더 땡기고 싶어집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레버리지를 얹고 싶어집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내가 천재 같고 내려갈 때는 내가 멍청해집니다. 그 차이가 실력이 아니라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을 쓰실 때는 원금 레벨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추가 레버리지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수익 실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수익 실현은 가격이 아니라 비중과 구간으로 합니다. 1. 목표 비중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자릅니다. 2. 전고점 돌파 이후 급등이 이어지면 TQQQ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옮깁니다. 3. 현금이 20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이유든 신규 매수 속도를 낮춥니다. 이 세 개만 지켜도 많은 사고를 막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QLD 2천만원, TQQQ 1천만원, 현금 1천만원, 총 4천만원으로 시작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목표 비중 QLD 50, TQQQ 30, 현금 20입니다. 상승장에 와서 총액이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TQQQ가 2,600만원까지 커졌습니다. 이때 TQQQ 비중은 43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사람들은 더 가겠지 하면서 방치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목표 30을 유지하려면 TQQQ를 1,800만원 수준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800만원을 잘라서 현금으로 가져옵니다. 그 순간에는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그 800만원이 다음 조정에서 여러분을 살립니다. 조정이 오면 사람들은 현금이 없어서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금이 있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계좌의 궤적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문장 하나를 박아드리겠습니다. QLD, TQQQ로 돈을 버는 사람은 상승을 마친 사람이 아닙니다. 하락 때 행동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상승은 누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락은 누구나 무너집니다. 그때도 움직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가 되는 방법은 마음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락이 오면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미리 정해 놓는 겁니다.
그럼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절차가 됩니다. 이런 질문도 바로 따라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되느냐입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맞추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스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의 시작은 단순합니다. QLD 기본 적립을 고정하고 현금 20을 무조건 쌓고 조정 단계에서만 TQQQ를 크게 쓰는 것. 이걸 12개월만 지켜도 계좌의 결이 달라집니다. 36개월을 지키면 인생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반토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단계 매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키면 반토막이 와도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걸 안 지키면 반토막이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이 부서집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돈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탄 사람이었습니다. AI는 유행이 아니라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은 돈을 끌어당깁니다. 돈은 무대로 몰립니다. 그 무대가 나스닥 100입니다. QLD는 엔진으로, TQQQ는 가속으로, 현금은 브레이크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줄만 지키시면 됩니다. QLD는 꾸준히, TQQQ는 조정 때, 현금은 항상 20. 이 세 줄을 지키는 순간 여러분은 뉴스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 위에 올라탄 사람이 됩니다.